장애인단체 출근길 기습 시위로 2시간 반 동안 열차가 지연됐습니다. 서울 시민의 출근길이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네, 선생님. 넌 출연에 장애인 없다 가족이 한 달 만에 일나간다고 누가 가리가 있어 뭐. 완전히 그러면 또 그래 이거 장난하냐고 다니. 최대 다수의 불행과 불편을 야기해야 본인들의 주장이 관철된다는 비분명적인 관점으로 장애인들의 이동을 21년을 외쳐도 보장하지 않는 그것이야말로 비문명이었고 반인권적이었죠. 이동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멈춰 세워야 하는 자들과 지하철에 갇힌 자들 간 벌어진 일명 이동권 전쟁. 시민들의 불편과 이동권 확보를 둘러싼 치열한 현장을 취재해봤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출근길 지하철이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수십 년 지속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는 장애인 단체의 시위 때문인데요. 왜 지하철이 멈춰설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김선욱 변호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이동권이라는 게 워낙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법까지 제정이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05년에 제정된 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이 3조에 따르면요. 예. 이 교통약자에게도 모든 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현실적인 문제는 이 교통약자들이 이 이동권 보장받기에는 주변 여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는 게 지금 현실적인 문제인 상황입니다. 이 이동권이라는 게 집 밖에 나가서 어디론가를 가려면 필수적인 권리고 이게 없으면 교육도 못 받고 취업도 못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어찌 보면 가장 기본 권리인데 그래서 법까지 만들었지만 법 제정 이후에 실제 어떤 조치들이 취해졌나요? 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저상버스 도입이나 기타 특별 교통수단 도입 등 정부가 5년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제 계획에만 머물러 있다는 건데요. 작은 예로 이제 저상버스 목표 도입률만 봐도 현재까지 지켜진 적이 그 목표를 지켜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이제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런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에 장애인 단체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반영을 임의 조항이 아닌 의무로 바꿔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5년마다 계획은 짜는데 돈이 없어서 못한다 이 말인데요. 네. 결국 장애인 단체는 말만이 아니라 예산을 투입해서 실제 조치를 시행해 달라는 겁니다. 그 요구 들어보시죠. 장애인 단체의 시위가 벌어진 출근길 지하철. 지하철 이용무원과 경찰의 안전을 위한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밀지 마세요. 밀지 마세요. 다쳐요. 출근 시간에 이게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출근 시간에? 응? 출근합니다. 완전히 그러면 또 그래 이거 장난하냐고 다니. 꼼짝없이 갇혀버린 시민들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이 원하는 거를 뭐 표현까지 다 좋은데 출근을 하는 시민들한테 이런 피해를 주면 모든 여기 있는 사람들 뒤에 있는 여차에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들 지지할까요? 절대 지지하지 않죠. 멍청한 짓이에요 저거는. 출퇴근 시간에 직장에 나가야 돼.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무슨 짓이란 말이야. 1시간이 넘었어.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이거. 기본권은 배제가 없는 거잖아요. 차별이 없는 거고 예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권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는 더 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동등하게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겁니다. 출근길 지하철 시위 시작은 세계 장애인의 날인 지난해 12월부터였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완전 보장을 약속받기 위해 관련 법의 연내 재개정을 호소한 것입니다. 계속된 항의와 투쟁으로 해가 넘어가기 전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예산 배정이 의무조항인 해야 한다가 아닌 권고조항인 할 수 있다에 그치고 말았다는 겁니다. 20년이 넘도록 이동권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말합니다. 이 대한민국의 권력자들, 정치가들 혐오스럽습니다. 더. 길어지는 시위에 지하철 안은 욕설과 고성으로 가득 차버렸습니다. 한 달 만에 일나간다고 지금 누가 가리가 있어 뭐. 니들이 마가 전화 안 받아 지금. 서서히 개선을 하고 있잖아.
서서히. 있네 진짜. 이 잘났다 그래. 결국 시민들 간의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말았습니다. 넌 지면에 장애인으로 가족이. 넌 장애인 안 될 것 같아. 정도껏 하라고 방법이 잘못됐잖아 이거는. 방법이 잘못됐고 이해해줄 수 있잖아. 뭘 이해를 하고 원래 정도껏 안 했어? 했잖아 몇 달 동안. 사람이 움직이서 지하철에서 바닥을 기면 가슴이 아픈 마음을 가져야지. 같이 사는 세상이잖아. 정도껏 해야지 정도껏. 시민들의 불편이 커지자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등장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SNS를 통해 인질, 볼모, 비문명이라는 단어 등을 사용하며 연일 시위 방식을 지적했고, 이에 장애인 단체에서는 문명적인 국가라면 정부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SNS로 시작된 설전은 한 TV 프로그램 토론회까지 이어졌는데요. 이동권에 대해서 과연 그럼 전장현이 요구하는 것들 또는 장애계에서 요구하는 것들 중에 정치권이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이 혹시 있나요? 안 하겠다 한 적이 없습니다. 안 하겠다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안 했죠. 교통약자 편의 정진법에 거기에 교통약자 편의 정진 계획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5년마다. 이거는 국무총리가 전 부처를 이 통합해서 1년 내내 세워서 그래 요 정도는 하자. 거기 기획재정부도 찬성한 계획이에요. 그거 13번 세워졌는데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전장현이 요구하고 장애계가 요구하고 사회적으로 기본법이나 여러 군데 합의된 것들을 100% 지키면서 가는 건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뒷받침하지 못해가지고 지연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에서 장애인의 이동권과 여러 가지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가고 있지 뒤로 가고 있지 않아요. 토론회 후에도 시위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지 박경석 대표의 입장을 듣기 위해 현장을 찾았습니다. 지하철 바닥을 맨몸으로 기어가는 오체 투지 시위까지 불사하는 박 대표. 그의 힘겨운 이동을 지켜보는 시민들의 마음도 편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장애인들이 이동하며 겪는 위험천만한 상황들을 알리기 위해 그 역시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이라 말합니다. 이것이 넓은 곳은요 매우 넓어요. 그래서 빠져요. 그래서 장애인이 떨어져 다쳐요. 지속적으로 이것을 안전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요. 비장애인들에게는 그저 사소한 불편함이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라는 겁니다. 2001년도 5.2도요. 그래서 지하철을 리프트 타다가 떨어져서 사망한 이로 대중교통을 안전하게 이용하자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겁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고 서울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이 보장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가 주장하는 목소리고요. 어제 서울 지하철 9호선 역사 안에서 전동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에스컬레이터를 타다 뒤로 넘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7일 취업 면접을 보고 돌아오던 50대 남성이 휠체어 추락으로 참변을 당했습니다. 에스컬레이터 차단봉이 있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였기에 설치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에야 서울시는 역사 에스컬레이터에 차단봉 설치를 약속했습니다. 장애인의 지하철 사망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여 년간 지하철 리프트 사고만 17건, 그중 사망 사고는 5건이나 됩니다. 그 시작엔 이규식 씨가 있습니다. 규식 씨를 만난 건 해화역 엘리베이터 앞. 그에겐 의미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인데요. 그때 여기에 리프트가 있었고요. 다가 그래서 이게 리프트 튀었고요. 뇌성마비 1급의 규식 씨가 추락 사고를 당한 건 23년 전. 지하철 리프트 안전핀이 넘어가며 휠체어가 추락해 전치 3주의 부상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사고의 책임을 지지 않았답니다. 저희 책임이 없다. 담배가
다 재밌다. 규식 씨는 포기하지 않고 장애인의 이동 권리를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한 끝에 국가로부터 보상받은 첫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그 덕분에 해화역에는 리프트가 사라지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었습니다. 23년이 지난 현재의 이동 환경은 어떨까? 추락사고 이후 지하철을 탈 때면 엘리베이터 여부부터 확인한다는 규식 씨. 그런데 표정이 좋지 않습니다. 리프트.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되지? 리프트 되지. 환승역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 또다시 리프트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지하철 리프트에 안전바도 설치되어 있고 옆에서 지켜보는 영무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규식 씨는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사고를 당했던 23년 전의 기억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1역사 1동선은 지상에서 승강장까지 교통약자가 다른 이의 도움 없이 이동할 수 있는 동선입니다. 아직 서울의 지하철 21곳은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대중교통인 버스의 상황은 어떨까? 저 앞에서 형 109번 타면 있어요. 아, 안 되겠다. 2대 오는 게 저상이 아니어가지고 거의 한 30분 기다려야 되는데. 딴 거 볼까? 딴 버스? 저기로 넘어가서 타면은 그러면은 한 8분 뒤 거 탈 수 있는데. 휠체어를 탄 채 버스를 이용하려면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된 저상버스를 타야 합니다. 배차 간격이 긴 저상버스를 놓칠까봐 매번 서두른다는 규식 씨. 다행히 늦지 않게 도착했지만 버스를 탈 수 있을지는 확실할 수 없습니다. 경사판이 고장날 때도 있고 버스가 정류장 가까이 정차를 하지 못해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바로 탈 수 있을까요? 버스를 타러 가는 규식 씨와 활동지원사. 그런데 걱정하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휠체어 탈게요. 너무 많아가지고. 아, 그래요? 부탁해. 네, 알겠습니다. 버스 안에 공간은 있지만 휠체어가 들어갈 만큼의 자리는 없습니다. 다음 저상버스가 도착할 때까지 또다시 한참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정도가 네, 출근 시간에는 아무래도 좀 있어요. 저희는 그냥 가서 타면은 바로바로 갈 수 있는데 저기는 진짜 버스가 한 번 어긋나면은 한 20-30분 시간을 확 늦어버리니까. 어딘가를 가기 위해선 오랜 시간의 기다림을 감수하는 것이 규식 씨와 같은 교통약자들의 일상입니다.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저상버스는 전국 기준 27.8%로 4대 중 1대뿐입니다. 그마저도 서울은 나은 편이지만 지방의 상황은 더욱 열악하다고 하는데요.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5년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계획을 약속했지만 늘 목표율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